299페이지죠? 299페이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취소권 이제 끝날 차례죠. 취소권의 행사 기간 한번 봤었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행위 취소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취소 원인을 안 알리라. 이 원인을 알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좀 사례 보듯이 사행위 취소하게 되면 보통 이제 미리 거기다 뭐죠? 그 처분 금지 가처분을 보통 해놓습니다. 따라서 그 가처분 받은 날이 그때 원인을 안 날리니까 1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사행위 한 날은 이제 매매 계약 한 날, 설정 등기 한 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요. 밑에 보시면 1번에 문제를 보면 채권자가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리라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가 처분 행위했다, 예컨대 뭐 계약을 했다, 그걸 안 것만은 부족하고, 그 법률 행위가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공동담보 부족이 생기고, 이미 부족한 상태에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다라는 것을 에 대해서 결국에는 현저하게 만족을 시킬 수 없을 때, 그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무자에게 사회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그죠? 거기까지. 틀리거든요. 이건 요한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례가 이제 2007년도 법무사 문제 3호 문제인데, 그 똑같이 나왔죠.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언더라인 치고는 나아가서 채무자에게 사회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의 악의가 있음을 요한다라는 것을 판례니까 그 틀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문장이 길게 나와요. 뭐 너무 어렵게 나와요. 그런 거는 이제 그만큼 책을 이제 공부할 때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너무 얇게 공부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는 길에 좀 공부를. 그다음에 이제 2번에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취소권도 대여할 수 있어요.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간은 당연히 그 채권자인 그 채무자를 기준으로 당연하죠. 채무자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판례 밑에 있습니다. 2009년도 판례. 채권자 취소권은 그 제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산점이 취소 원인을 안 날리한 것의 의미가 뭐냐 하고, 그 제적 기간의 도가에 대한 증명 책임, 제적 기간이 도가있냐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합니다. 너 이미 지났잖아라고 해서 상대방이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3번에 채권자를 해야 하는, 그렇죠. 채권자를 해야 하는 한마디로 설정을 하거나 팔았어요. 처분행위 한 다음에 다시 채무자가 다시 그걸 가져올 수도 있죠. 자력을 회복할 수도 있고, 자력을 회복했네요. 이 경우는. 그리고 또 빚을 갚아가지고 채무자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때 채권자를 해야 하지 않죠. 그러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충분한 돈이 있다면 또 소멸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번에 그러면 사행 취소를 해서 가져와라. 원상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이 원상 회복이 예컨대 주식 가치가 변동됐을 때 그걸 가액 변동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보실까요? 기출문제 15년 올해 나왔던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문장이 길어요. 그죠? 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번을 봤을 거고, 자 우리가 2번에 채무 초과 상태 중에서 그 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일부 채무 이행 관련해 가지고 예컨대 채무 보내 목적이 아닌 한마디로 다른 채권을 양도했어요. 양도하는 행위도 상행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는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사행해죠. 그죠? 그래서 왜 일부한테만 양도했어요?
다른 사람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주로 이제 양도가 많습니다. 3번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법률행위를 취소하라 라는 내용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더라도 다시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306조에 있는 기간 안에 그렇죠. 별도로 그렇죠. 전득자에 대해서도 채무자, 수익자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해야 됩니다. 4번 그러니까 원상회복과 취소는 불가라는 얘기죠. 4번에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게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사행이 수익자나 전득자한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익자도 회생이 들어갔습니다. 항상 그가 회생이 들어가면 이제 소송은 그 모든 그 채무자의 관리인이죠. 그래서 회생 관리인 상대로 파산이라면 파산 관리인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A가 B한테 이 B가 C한테 빼돌렸어. 부인한테. 근데 보통 부인한테 빼돌렸는데 그 부인도 파산이나 회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관리인한테 해야 되죠. 그런 얘기고요. 문제는 이제 그 5번에였어요. 그 올해 나온 것 중에서 그나마 아주 제일 어렵지 않았나 싶은 건데, 지금 이런 얘기예요. 채무자가 제함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우리가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 장도가 사행이다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B가 지금 채무자예요. 채무자입니다. 지금 이제 C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게 수익자 이 채권을 이 B가 C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누구한테 여기서 A1인데 근데 A2한테 양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죠? 채권자가 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나머지 채권자한테는 손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도가 결국에는 사회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2번도 그렇고 5번 똑같은 얘기죠. 2번과 5번이. 그런데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양도 계약이 무효다. 이게 취소하라라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익자가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만약에 근데 보세요. 또 한편으로 여기서 만약에 A2라는 사람은 또 채권자 아니에요? 채권자가 그래서 무효다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 어차피 B가 C에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건데 뭐 물품대금이다. 그러면요. 이건 무효. 그 양도한 행위는 양도는 받을 수 없죠. 더 이상. 받을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판결문이 있거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압류나 추심을 하겠죠. 그죠? 이 압류 추심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5번에 그렇게 됐는데 그 둘째 줄에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만약에 압류 추심을 받아서 만약에 했을 때 근데 그 채권자가 그러니까 보통 압류 추심을 하면요. 추심은 보통 보세요. 우리가 지금처럼 보세요. 채권 양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5월 7일 날 있었다. 통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추심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탁법에서 그러면 채권 양도가 있고 내가 추심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가 먼저가 있고 압류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양도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양도가 무효다, 취소다라는 이유로 사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행하는 압류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뭐죠? 양도가 있지만 이때는 얘가 B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또 뭐가 왔어요? 압류 추심이 온 거예요. 압류 추심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양도인, 양수인이라는 양도인과 양수인한테도 줄 수 없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죠? 원래는 변제 공탁을 해야 돼요. 양도인 또는 양수인 해가지고 피공탁자, 상대방 학자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압류 들어왔어. 그러면 변제 공탁하고 뭐가 들어갔어요? 압류에 따른 그 지표 공탁이 경합되죠.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혼합 공탁을 합니다. 그잖아요. 많이 배웠던 거 아니에요? 공탁법에서. 그죠?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요. 그래서 압류하고 양도가 나중에 들어오고 이제 들어와서 혼합 공탁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은 그 압류 추심을 했으니까 보세요. 맨 뒤에 이 사람도 저 끝에 사행위 수익자도 그죠? 자기가 다시 네 번째 줄에 압류 추심을 받은 사람의 지위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익자가 양수인의 자격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지. 그냥 사행치 했는데 이걸 찍으면 정말 미치는 얘기야. 진짜 이건 미쳐진 거야. 사행을 모르고 안 찍겠다는 거냐, 그죠? 그러니까 네 문제는 완전히 어려웠는데 와 5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웠어.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뭐 혼합공탁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양도가 무효니까 못 받지.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끝에 양수인에서는 받을 수 없죠. 취소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답은 있어요. 답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하면 만점까지 가는데 우리는 뭐 한 7점 맞으면 되는 건 시험이니까 지금. 예. 자,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요. 사실은 그 2014년 3월 27일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를 똑같이 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판례를 알았다면 그냥 몰라도 맞출 수 있는데 보세요. 어떻게 어디냐면 지금 그 양가로 2번 보세요. 2번 보면 채무자가 그 제함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나오죠. 특정 채권자가 양도했는데 그 양도 행위가 사행이라는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을 때 언더라인에 그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 지위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공부하신 분은 이 문제 맞히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판례 내용이 나온 거야, 내용이. 그죠? 그렇지만 그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그러나 언더라인 보면 그러나 사행의 수익자로서 채권 양수인의 자격으로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죠. 왜? 저는 사행을 했으니까 양수인으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고요. 추심권자로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판례를 본문 밑에까지 이렇게 쫙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 강의 조금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판례를 다 읽어드리죠. 근데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2014년 판례 나왔구나 정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양도를 배웠죠. 양도 배웁니다. 그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돈 받는 사람 보세요. 돈 받는 사람은요. 돈 받는 사람은 이렇게 채권을 다른 게 없다. 그러면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 받으면 땡큐죠. 그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늘은 채권 양도하는 행위 하고요. 이렇게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또 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 해가지고 양도와 인수를 배웁니다. 자, 양도는 이제 그 지명 채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명 채권 양도할 수 있다. 일단은 보세요. 이 채권은 보세요. 이때 채권은 뭐죠? B, C와에 대한 채권은요. B라는 사람이 돈을 받기로 지명이 된 거예요. C에 대한 채권에 대한 B 거지 A, C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명 채권이야. 그죠? 근데 그 채권도 역시 양도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게 지명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49조에 채권은 양도의 자유입니다. 원래 채권은요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자유야. 그런데 단서에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뒤에 배웁니다. 그리고 2항에 만약에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반대. 지금 얘가 예컨대 B하고 C가 공사대급이야. 근데 그래요? 우리 채권은 서로 양도하지 말자. 양도할 수 없다고 금지할 수 있어요. 그거 보세요. 양도할 수 없다고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즉, 계약으로서, 우리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들어놓으면요. 예금 통장 안에 맨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채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게 양도의 반대 의사 표시한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 약정으로, 약정에 의해서, 양도가 금지될 수도 있고, 반대 의사 표시되면 다 안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두 사람끼리 서로 양도하지 맙시다라는 계약서를 썼지만, 이걸 양도했어. 그러면 그걸 모르는 선의 제함자는 뽑았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단서에 양도의 금지를 할 수 있어요. 이 항은 보세요. 양도에 금지할 수 있지만, 그걸 모르는 선의의 제함자는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어. 뭐 C가 얘가 막 알았어. 이 둘이서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계약서를 알았어. 그러면 양도한 다음에 A2가 가가지고 내가 돈 줘. 그러면요. A가 너 알았잖아. 우리 양도 금지야. 너 다 알잖아. 근데 이게 몰라요. 모르면요. 안 돼요. 돈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고요. 자, 채권 양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채권자가 그죠? 양도인이 되고 양수인이 그죠? 돼가지고 서로 계약을 합니다. 양도 계약. 그리고 그 채권자의 채권을 즉 A가 C에 대한 채권을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도인 구도는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그죠?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그래서 그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또 해야 돼요. 내용증명으로. 그죠? 따라서 이 채권 양도에 대한 채권은 그런 말을 해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유지됩니다. 그렇죠? 이 채권이 내용이 똑같은 채권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가 있는 채권이라면요, 이자가 같이 넘어갑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이라면 담보가 같이 넘어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채권에 붙어 있는 권리, 채권에 종속하는 권리, 만약에 거기가 이자가 붙어 있거나 위약금이 붙어 있거나 보증인이 붙어 있거나 담보가 붙어 있거나 다 원칙적으로 같이 함께 수반해서 이전은 됩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는 채권의 이전을 종목적으로 가져오는 일종의 처분행위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자기가 파는 거야. 내가 받을 채권을 너한테 파는 거야. 그죠? 처분행위고, 그렇지만 이것은 채권행위이면서 처분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원래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인데 한마디로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정도의 물권적 합의에 준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은 마치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에 준하는 계약이다 말을 해요. 마치 물건을 넘기는 것처럼 채권을 주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권적 합의는 준물권 계약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채권 양도가 대표적인 물권에 준하는 계약이에요. 준물권 계약인데 이런 말 나오면 굉장히 공부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짜증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좀 약간씩 익숙하시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뭐냐고 물어보진 않지만 이런 게 자꾸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죠. 좀 불편해요. 그죠? 자, 그렇지만 양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양도를 할 때는요, 자, 조합은 불가분입니다. 조합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는 다수결주지만 조합은 같이 넘기는 거야. 따라서 두 명이 하는데 한 명이 자기 조합의 채권을 양도한다? 안 됩니다. 두 명이 만장일치해. 두 명이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명이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또 채권 양도 당시에 그 목적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률 관계가 돼 있고 한마디로 뭐죠? B가 C에 대한 채권이 보세요. 우리가 그렇죠. 보통 많이 하죠. 자, 우리가 B가 살고 있는 임대보증금이에요. 근데 2016년 말에 끝나. 그럼 앞으로 장래 채권도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장래에 이행기가 확정될 수만 있다면
그죠? 얼마든지 양도는 유효합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게 오른쪽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예요. 자, B가 지금 A한테 뭘 사놨습니까? 오피스텔. 지금 오피스텔을 사놨어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샀다는 얘기는 뭘까요? 샀다는 얘기는 매수인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B는 A에 대해서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 등기 청구권도 특정 채권이니까 그것도 양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가 C한테 야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해. 그럼 너 얘한테 넘겨. 이건 안 돼. 왜냐면 이거는요 등기 청구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해.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그러면 등기하지 않고 다 넘기지. 뭐는 가질 때 넘기고. 그래서 이건 등기 청구권은요 중간 생각 등기가 안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요 양도가 제한됩니다. 다시 한번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요 양도가 제한돼요. 물론 3자 간에 합의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보통 보세요. 우리가 판례에 하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야. 근데 그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그렇죠. 매도인에 대해서 그죠? 그 매도인이 원래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게 야 등기해줘라고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설사 이렇게 양도를 막 받았더라도 제일 나중에 받은 사람이 등기적으로는요 A가 그럴 거 아니야. 너 누군데? 나 몰라. 그죠? 계약은 우리 했잖아. 그래서 따라서 실상은 우리가 소유권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고 이게 그래서 하나만 썼지만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통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 등기 청구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죽으시고 이 양도가 제한된다는 말이요 한 10번 나왔어요. 기출문제로 10번 나왔어요. 그렇게 여러 번 나온 문제를 틀리면요 오히려 본인도 화가 나요. 어떤 경우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시험에 붙어도요 실수가 있어요 다. 근데 실수라는 것이 시험에 커트라인 넘고 실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실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죠. 양도금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합의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항에 양도 좀 합시다. 양도 금지하기는 약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 모르는 선의 제함자가 무슨 죄 있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물론 중과실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의 제함자 이 사람이 중과실이야. 그러면 그죠? 충분히 알았어. 그러면요 이 사람은 선의 제함자로서 포함될 수 없다. 선의 제함자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뭐죠? 걔는 악의를 중과실은 뭐죠? 악의를 보는 거예요. 악의를 안 거는 거죠. 그걸 또 악이란 말 하지 않고 그냥 포함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 이게 약간 좀 공부할 때요.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말이 한번 틀거나 끊으면요. 마음이 급해요. 난 빨리 붙어야 되는데 자꾸 나를 발목을 잡는구나. 그죠? 네, 그래서 마음이 급해도 문제는 풀 거를 한번 공부하실 때 천천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중과실 때는 선의 제함자에 포함할 수 없구나. 그래 보는구나. 이렇게 흐름처럼 공부하셔야지. 그냥 이거를요, 자기가 아무리 머리 좋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그냥 휙휙 지나가면 안 돼요, 공부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진도를 빨리 보세요 하더라도, 빨리 보라는 얘기가, 그죠? 그렇게 아무리 막 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볼까요? 2항에 그렇지만, 자, 보세요. 이번에는, 여기서 이 채권을 양도한 것이지만, 보세요. 이 둘이 양도금지, 잘 나오죠, 시험 문제에서. 양도금지라고 했더라도, 여기는 K라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압류나 감류할 수 있어요. 양도금지 채권은 압류금지가 아니에요. 그건 양도금지이기 때문에, 보세요, 거기. 잘 나오는 거죠. 그 티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나 전면에 따라서 이전될 수 있는 것이고, 양도금지에 있는 사실관에서 그 압류 채권자가 설사 악이라도, 즉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그 전부 명령에는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집행법 잘 나온 문제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2009년도 판례입니다. 양수금 소송인데, 우리가 채권이 그 집합 채권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양도 금지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무효라도, 그 채무자가, 보세요. 이게 양도 금지했는데, 묶어서 그 중에 일부를 채무자가 인정해. 우리가 무효행위도 추인돼요. 양도 금지가 얘가 알았어. 무효죠? 근데 또 얘가, 에이, 그래, 인정해.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인지 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임대인과 임대인 사이에 그 약정에 의해서 그 임차권, 이거 잘 나오죠? 우리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합니다. 우리가 임대차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사용 수익, 거기서 사느냐 마느냐, 그런 거를 금지하는 것이지, 임대보증금 양도 금지는 아니죠. 그죠? 내가 너 임차인이 안 돼, 임차권 양도하면 안 돼라는 얘기 하고, 임대보증금 양도 다른 거죠. 그래서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금지가 아니다. 또 법률상 금지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일 많은 게요. 보통 소송 위임 신탁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소장 같은 거를 쓰면요. 우리가 지배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덜한데 변호사 사무장을 하거나 법에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지배인을 해. 보통 추심회사에서 자기 지배인을 해놓고 자기가 소송을 다 해. 이 회사, 저 회사, 저 회사, 저 회사 여러 건을 마치 변호사도 아닌데 소송을 위해서 채권을 마치 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소송 위임이라고 합니다. 소송 위임.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내가 법무사입니다. 법을 잘 알아. 그럼 내가 채권을 양도받아. 그렇게 할 수 있죠? 돈 받을 거 있어요? 전 법정에 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변호사 쓸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냥 양도받아서 하세요. 알아서 반반씩 나눕시다. 그래서 채권을 양도받아. 아주 이 C라는 사람이 법무사 가서 소송해. 그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들이 그걸 우리가 실제는 채권 양도인데 소송하려는 목적으로 위임한 거지. 그걸 우리가 보통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뭡니까? 용어를 소송 위임을 위한 신탁을 한 거지. 그래서 그런 소송 위임을 위한 신탁은 금지합니다. 금지돼. 그래서 볼까요? 소송 행위를 한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 양도했을 때 그것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주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죠, 무효. 그래서 무효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실 이걸 찾기 어렵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명채권 양도의 대안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이 양도를 했다는 것은 보세요. 자, 우리가 그렇게 채권 양도를 둘이서 이제 B하고 C가 만나가지고 둘이서 자 채권 양도인 B, 양수인 C. 그래서 양도계약서 씁니다. 그리고 양도할 채권은 여기 그죠? 이 B, C 사이에 2015년 3월 5일 날 그죠? 받게 될 물품 대금 채권 2억. 이렇게 써가지고 이때 양도인이 반드시 인감증명서 도장하고 인감증명서 찍어서 이렇게 양도계약서 만들고요. 또 뭐죠? 얘한테 양도에 통지를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양도해도 얘가 또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 통지를 누가 합니까? 반드시 양도인이 하게 돼 있어요. 양도인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이때 양도인 이름으로 보냅니다. 발신인이고요. 수신인은 채무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채무자에 대해서 대안 요건이 있는데 채무자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그죠? 이 채무자한테 보내는 것은 뭐 꼭 확정일자가 아니어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확정일자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는 이렇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B가 C1, C2한테 이런 식으로 이중양도를 막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보통 확정일자로 양도하면 그 도달된 날짜에 따라서 먼저 양수받은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통지는
채무자를 위해서 하는 통지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는 제3자를 위해서 제3자가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통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무자에 대한 대안 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대안 요건은요, 실상은 통지라거나 이 사람이 승낙해도 돼요. 승낙해도. 그런데 임차인이 살다가 내가 지금 중국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장사하다가 내가 나중에 장사하고 내가 중국 갔다 올 테니까 집 나가면 집주인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집 나가면 내 동생한테 줘라. 보증금을 줘라 나한테. 그러면 집주인이 알았다 그러고 써주면 됩니다. 그죠? 사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통지해도 되고 그냥 이 사람이 승낙해도 돼요. 승낙해도. 보세요. 그 이제 양도의 통지입니다. 통지. 자, 밑에 보실까요? 이제 가본 볼까요? 가본에. 그 당사자 간의 그 양도 계약만으로는, 물론 양도 계약만 하면은, 양도도 있지만, 채무자나 그 외에 제함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통 조문에는 양도를 통지하라. 또 승낙받아라. 라는 것을 하는데, 이 통지가, 승낙이, 그죠? 우리가, 그죠? 대항 요건이 됩니다. 보통 450조는 우리가 450조라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대안 요건과 제함자에 대한 대안 요건으로 우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채무자에 대한 대안 요건은 한마디로 우리가 채권의 이중 변제를 막기 위해서 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행사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뭐냐요? 얘한테 당해서 뭐냐요? 만약에 잘못하면 C가 얘한테 주고 얘한테 주는 일이 벌어질까봐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 제3자에 대한 대안 요건은 만약에 이중 양도를 했을 때 누가 먼저 제1양수인, 제3자 이렇게 주로 이중 양도에 대해서 누구를 채권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뭐라고요? 잘 보세요. 채권자 귀속의 문제예요. 이거 팔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자한테, 그죠? 채무자에 대한 통지 문제보다는 다시 보죠. 우리가 대외적으로 제3자, 확정일자를 제3자에 대한 대안 요건으로서, 그죠? 제3자에 대한 대안 요건으로서의 통지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C1한테 양도하고 건데 5월 2일 날, 또 C2한테 또 5월 7일 날, C3한테 6월 7일 날, 이런 식으로 이 양도인, 양수인 이외에 제3자가 생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채권이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뭐죠? 채권의 뭐예요? 채권이 누구한테 속하냐는 말을 한자로 귀속, 누구한테, 그죠? 속하냐는 말을 써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제3자에 대한 대안 요건은요, 채권의 귀속의 문제입니다. 팔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표현을 좀 숙지하셔야 돼요. 처음엔 이런 게 다 눈에 안 들어오고요. 공부할 때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양에 통지나 승낙이 있기 전에는 채무자는 그냥 채권자한테 주면 돼. 그렇죠? 그죠? 3번. 그럼 만약에 채권 양수했어요. 자, 채권 양수에도요,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그죠? 소멸시효는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멸시효 기한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 통지는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뒤에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세요. 자, B하고 C에 된 채권이 이게 도급 채권입니다. 도급 채권이야. 그런데 예컨대 이 양도를 보세요. 자, 예컨대 7월 5일이 되면 이 도급 채권은 단기죠. 3년이라는 그 도급 채권 단기에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요. 그런데 이 B에다 C의 채권은, BC 채권은 여기 있는 K한테 양도를 했어요. 양수인이죠. 그러면 양수인은 일단 6월 5일 날 양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전화를 해요.
빨리 통지 좀 하라, 네가. 왜 통지를 얘가 하면 소용을 보소? 얘가 해야 돼. 근데 얘가 통지를 미기적 그러다가 언제 했어요? 7월 7일 한 거야. 그럼 양도계약은 이때 양수인이 이때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6월에 받자마자 소장을 냈어. 그래서 소장이 근데 7월 1일 날 도달됐어요. 그러면 소장 도달, 그러니까 보통 소송을 내면요. 소장 낸 날 바로 뭐죠? 그날 7월 1일부터 소멸시효 중단이죠, 원래는. 근데 이거는 얘가 한 게 아니고 얘가 했단 말이야. 그럼 양수인이 소장을 낸 날 소멸시효 중단을 했는데 얘가 그래 이쪽에서 세무자가 야 너는 양도 통지를 안 했잖아 말을 하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양도 통지를 뒤늦게 한 거야.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이 양수인 쪽을 봤을 때 소장을 낸 날이냐 아니면 양도 통지한 날이냐 하는데 이때는 소장을 낸 날이죠. 통지는 대안요건이니까. 그래서 보세요. 따라서 다음 페이지 한마디로 대법원은 그 대안요건, 그죠? 양도 통지한 대안요건은 아직 없죠? 없으니까 대안요건 없이, 그죠? 물론 채무자에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판상 청구한 날에 소멸시효 중단인 재판상 청구로 봐야 되죠. 이거를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그죠?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양도할 때도 물어봐야 돼. 양도할 때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를 또 알고 그래야 돼요. 제가 그렇죠. 이런 거 하나 써주는 게 이게 그냥 써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써준다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써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두 번째 채무자에 대한 통지. 자, 통지는 일단 우리가 어떤 채권 양도가 있다는 사실, 팩트죠. 이런 팩트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관념의 통지다 말을 해요. 관념 통지다. 그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아니고 그냥 알아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누가 합니까? 중요한 것은 양도인이어야 돼. 이것도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양도가 그죠? 돈 엄청 날아갑니다. 양도인이 해야 돼. 그죠? 양수인이 마음 급하다고. 물론 이때 내가 하자. 내 이름으로. 안 됩니다. 양도인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으면 미리 양도 통지에 대한 대리권 위임장 받아가지고요. 하면 돼. 그날. 걔가 뭐 불안하잖아. 보세요. 아까처럼 늦게 하면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통지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채권자 대리는 안 됩니다. 대리만 돼. 그래서 우리가 양도 통지는 대리가 되는 거예요. 대리 운전 한 것처럼 대리. 그죠? 이거 맞추셔야 됩니다. 대위 안 됩니다. 대위 안 돼요. 소유도 안 되고 대위도 안 되고. 하여튼 이게 이렇게 보세요.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헷갈릴 것 같다면요. 팍 외워놔야 돼요. 머릿속에다가 진도를 빼지 말고 탁 여기다 적어놔야 돼요. 그죠? 자, 이번에는 통지는 누구한테 합니까? 통지는 당연히 채무자한테 하는 거죠. 야, 채권 낭구했어 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채무자가 C1, C2, C3 연대 채무자라면은 그때는 10명이면 10명 다 해야 돼. 10명을 쫙 보내야 됩니다. 전부 통지해야 됩니다. 보증인 때는 그때는 주채무자한테만 돼요. 주채무자한테만 통지하면 보증인한테는 한 걸로 봐요. 어차피 계약 종이니까. 그죠? 그래서 잘 나옵니다. 주채무자한테만 그 양도 통지하면 보증인한테 통지 안 해도 보증인에게 야, 너 양도했어. 너 보증 책임져. 그죠? 얘가 무슨 C가 주채무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C1이 보증이냐? 그러면 이제 C1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K라고 보죠. K1은 K1이 뭐죠? 이한테가 보증이었대. 그러면 C1이 야 언제 양도? 난 못 들었는데 언제 양도했어? 그러면 뭐라고요?
너 이미 양도했어, 채무자한테. 너 보증 빨리 내놔. 그죠? 그죠? 예. 그러면 얘한테 양도했다는 거 보여주면 되죠. 봐줘, 양도했잖아. 보증 책임. 그 채권법은 약간씩 이제 슬로우처럼 공부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하면 안 되냐? 안 돼요. 양도가 전에 우리가 양도를 다음 주에 양도를 했어. 통지를 미리 합시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 그 어차피 그런 시기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요. 기준 판례 보세요. 2010년 판례도 채권 양도의 그 사전 통지는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법무사한테 오면 참,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요, 법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 모르면서도 알아. 왜냐하면, 보세요. 야, K가 B한테 가서 돈을 줬더니 이 사람이 점포를 해. 돈이 있어야지. 그래요? 내가 너 그러면, 너 추석 끝나고 너 당산한다 했잖아. 안 한다. 그럼 추석 끝나고 당산할 거니까, 이 보증금 날 줘. 그죠? 보증금 그거 아니에요. 보증금 날 줘라. 그럼 어떻게 줘? 그러니까, 야, 여기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보증금, 임대기한 끝나면 추석 다음 날 보증금을 나한테 준다고 승낙하는 것도 다 쓰자. 가지고 법무사한테 써가지고 와서 보여줘. 왜냐면, 양도계약서를 미리 써야 소용없으냐요. 얘가 양도해야지, 둘이 양도계약서만 쓰면 뭐래.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가가지고 집주인이, 그죠? 그럼 보증금 주겠다고 미리 해. 그럼 그때 도장은 받아놔. 갔으니까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받아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양도계약서를 월요일 날 써. 그죠? 그러면 미리 받았지만 효력은 언제? 월요일 날 있는 거죠. 미리.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볼까요? 이번에 채권 양도인의 확정일자에 있는 양도통지와 승낙이, 그러니까 양도통지나 승낙을 보냈어요. 그리고 계약은 나중에 공휴일날 법무사가 줬어. 지금 말하면 연휴가 됐어. 5일당. 다음날 했어. 그러면 실제로 양도계약 한 날이 대한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통지의 철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양도했다가 다시 또 철회할 수도 있어요. 마음 바뀌면. 자, 보세요. B가 딱 와서 가요. 집주인한테. 저 집주인 미안한데요. 양도했다가 나 미안한데 나 안 할래요. 양도. 철회할 수 있느냐. 왜냐면 그때는요. 또 뭡니까? 양도를 했다가 철회하려면요. K가 이미 양도 받았기 때문에 권리가 K한테 있죠? 양도 철회는 누가 해요? 양도를 처리하는 행위는 누가 해야 돼요? 양수인이 해야 돼요. 그러겠죠. 형식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양도 계약에 대해서 그것이 해제가 돼서 했을 때는 누구의?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를 해봤자 그죠? 대항할 수 없어. 따라서 양수인의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계약을 해제해서 그 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반환을 해야 돼. 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게 채권 이제 양도인이면서 이제 사실 이게 채권자죠. 얘가 채무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2억을 받을 게 있었어요. 물건 대금인데 이게 아마 그죠? 지금 양도 계약을 했어요. K1하고 양수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A 양도인하고 K1하고 양도 계약을 했는데 이게 2015년 3월 5일날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양도를 통지했어요. 보통 내용 증명하면 보통 다음날 3월 6일날 도달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양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A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좀 지려고 했어. 집을 짓고 있는 중인데,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집을 갖다가 계약을 했었어.
그래서 집을 신축하기로 하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중에 얘가 공사를 안 하고 자꾸 공사를 안 한 다음에 계약금을 이제 줬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자꾸 이제 얘가 피해 다니면서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싸게 입찰로 가지고 그냥 맡은 거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그죠? 이 채권 양도하니까 이거 갖다가 걔 갖다가 양도를 그죠? 막 했어. 그러면 이 A와 K에서 양도하게 된 원래 계약이 이제 이 계약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니까 당연히 얘는 양도할 수 없잖아요, 채권은. 그래서 A가 K한테 이제 이 계약을 해지한다. 그리고 우리끼리 한 양도, 2015년 3월 5일 날 한 양도는 철회한다. 라고 내용지명을 보내고, 내용지명을 보낸 다음에 얘한테 가니까 뭐라 그래요? 이미 양도했는데 얘가 동의 안 하면 난 얘 돈 줘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얘 줘야지. 물어보니까 귀찮기만 한데 하여튼 물어보니까 법무사 물어보니까 근데 널 줄 수 없대. 이미 양도했기 때문에 줄 수 없대. 얘 줘야 된대. 만약에 돈 받고 싶으면 둘이 와. 그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A는 돈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지. 그럼 그렇다고 얘가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해. 그럼 결국 뭐죠? A가 K가 K한테 소송을 어떻게 할까? 자, 소장은 A가 K가 됩니다. 보세요. 다시 보세요. 거꾸로 말하면.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보면요. 한마디로 이제 K1이 채무자한테 채권 양수인으로서 돈을 2억 받을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원래 A한테 양도하면 돼.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 너 K1은 소액 채무자에게 이건 온 거죠. 온 거고 얘는 피고죠. 얘는 원피고 아닌 사람은 다 소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 피고 너는 B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우리에게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리고 양도했다는 것을 통지하라 라는 소송을 해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얘 주면 승소해가지고 판결문을 딱 보내주면 그때 돈 주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양도를 한 돈에 대해서 돈을 받는 방법은 양도야. 양도로 받는 양도는 양도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그거를요 자꾸 물어보고 이게 소장에 또 자주 냅니다. 그죠? 그래서 볼까요? 따라서 그 해제줄에 양도인은 그 해제를 하면서 그거는 양수인에게 대한 양도된 채권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양수인은 그거는 원상 회복으로서 그 뭐를 채권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채무자에게 또 통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양도인은 양수인의 통지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에게 보내면 그걸로 땡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도인에게 양도하고 통지하라. 반환하고 통지하라. 이렇게 통지하라. 그 통지하라는 게 소장에 쓰는 거예요. 됐죠? 판례인데 잘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내면 요즘에 이제 이런 거 막 내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은 이 2차 공부할 때 소장을 쓰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2차를 안 붙었으니까 소장 공부 안 하지만 공부를 한다고 보는 거야. 실제로 안 하는데 공부를 한다고 보고 내요. 그죠? 더 깊어요. 내용이 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볼까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양도를 통지를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양도인이. 그러면 그 양도 통지했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양도 통지합니다. 자, A가 채무자 B에게 자, 여기죠? 양도인이 A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양도의 통지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날이 아까 5월 2일이야. 그러면
이 5월 2일부터는 받은 날부터는 바로 뭐죠? 누구예요? 이 채권은 여기는 K1 양수인 거예요. 그 전에는 양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5월 2일 받기 전에 입금했어. 그러면 잘 준 거죠. 잘 준 거죠?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1번에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나 입금했는데? 모르고? 야, 양도를 네가 하기 전에 나 입금했어. 모르고. 그죠? 그죠? 또는 그뿐만 아니라 뭐죠? 이 사이에 보세요. 이 A, B. 이 A와 B 간에 이 채권이 있는데 이 A, B 간의 채권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B가 A한테 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안 주는 거지. 양도했다가 다 주는 겁니까? 내가 줄게 해서 주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그 채무의 불성립, 무효 취소 또는 동시에 양변, 기한의 유예, 또 계약이 깨지는 거 다 주장할 수 있죠. 다만 요 이전에 통지 받기 전에 야 계약 깨졌어. 이제 줄 거 없어. 그죠? 또 동시에 야 내가 2억 주려면 얘가 물건을 줘야 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언더라인에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 다시 한번 양도인에게 생긴 거예요. 자, 언더라인 보세요. 메뉴에 보세요. 오른쪽 끝에 양도인에게 생긴 메뉴에 보시라고요. 메뉴로. 그죠? 생긴 거 보통 쳤어요. 생긴 거. 양도인에게 생긴 그거를 주장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렇게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예요. 그죠? 하도 뭐 대항인데 뭐 생긴 사유. 그게 불성립 취소입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B번에 채무자가 양도 통지한 후에 양도인의 생긴 사유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통지 후에 것들은 인정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그럼 양도 통지를 하면은 그죠? 그럼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예요. 자, A가 K한테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양도하면 참 피곤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양도인지 한 건데 이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양도를 아까 5월 7일 했어. 그러면 이 양도가 도달했어. 그러면 얘는 5월 7일에 얘는 뭐죠? 얘는 이제부터 얘한테 돈을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이 둘 사이에 뭐 양도가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해봤자 얘는 아까처럼 얘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선의자죠, 선의. 일단 양도를 했다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A가 K1한테 양도했다는 사실은 뭐죠? 선행이에요, 선행이. 그런데 나중에 와서 야 우리끼리 사이가 틀어졌어. 양도가 무효야. 그것은 후행이에요. 그러면 선행하고 후행이 맞지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양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선의자는 보호받죠. 이게 실력을 지키죠. 일단 이 사람은 양도가 유효라는 것을 알고 얘한테 액션을 줬을 때는 이 선의자는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양도 통지와 그 선의자의 양도 통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금반원이다. 선행위와 모순되게 행하면 안 된다. 볼까요? 자, 선의 채무자는 설사 양도하지 않았다. 지금 아까도 그 얘기 해보세요. 아까 집주인처럼 우리는 양도 계약서 없어요. 쓴 적 없어요. 양도 계약도 안 해놓고 먼저 보낸 거야. 그죠? 보세요. 그래서 따라서 양도하지 않았다.
양도가 무효다 해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우리가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미 통지가 됐기 때문에 통지된 양수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판례는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 양도가 합의 해제가 돼서 소패해서 무효인 경우도 유추한다. 그러니까 그 해제된 사실을 모르는 선의 채무자는 통지가 있은 다음에 또 양수인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서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볼까요? 얘가 얘한테 양도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얘가 상계할 수 있어. 그럼 대항할 수 있다. 통지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채무자의 승낙입니다. 승낙도 많습니다. 보통 이제 법무사 때 와서는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내가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뭐죠?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임대보증금 갖다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양도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그래요.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요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아예. 그러면 이렇게 양도 계약을 써요. 그런데 양도인 A, 양수인 K1, 그리고 여기 그죠? 채무자. 그럼 또 이상하니까 채무자가 또 뭐라 그럴까? 거기다 소유자의 승낙한다. 승낙해가지고요. 여기 B 해가지고 도장을 전부 다 도장 빵빵빵 하늘에서 이렇게 양거에 대해서 채무자는 승낙한다. 몇월 며칠 인감도장 찍어주고 끝내. 3자 간의 합의서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써면 돼요. 됩니다. 이것도 많이 봅니다. 그죠? 신문상. 그래서 따라서 이게 채무자의 승낙서. 따라서 우리가 보통 채무자가 시도 대리인을 쓰는데 양도했다는 사실을 승인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도인에게 해야 되고 그런 관계 없습니다. 문제는 이때 승낙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승낙을 할 때 만약에 그동안 월세를 안 받았든지 옛날 거 그럼 말을 해야 돼. 말을.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의를 보지 않고 한마디로 이항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면요. 이게 채무자가 덤태게 쓰는 거야. 그래서 별치시고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왔다면요.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고 승낙했을 때 그거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그 얘기야. 자,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을 해야지. 근데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해줬어. 그러면 그러면 양도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판례는 이러한 승낙,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하는 승낙을 다른 말로 단순 승낙이라고 합니다. 단순 승낙은요, 양수인이 물론 악의 중과실 때는 아는 거니까 물론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인에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그게 뭐냐면 예컨대 보세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해가 뭐냐? 예컨대 양도 계약을 하러 왔으면 채무자가 한마디로 양도인에게 돈을 갚았어. 양도인에게 돈을 갚았다. 경계했다, 면제했다, 상결했다, 소멸시효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야죠. 다시 한번 보세요. K1이 이렇게 왔어요. 왔으면 A가, 그죠? A가 B한테 왔어요. 물론 이제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헷갈리는 거. 제가 또 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이요. 이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이 계약서가 3개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장사하는데 A1이, 그죠? 계약서가 A라는 계약서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이거는 예컨대 이건 지하 1층에서 노래방을 해. 요거는 고깃집을 해,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C는 여기서 슈퍼를 또 해.
계약서가 다 3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A가 B한테 지하 노래방, 고깃집, 왜 101호, 102호, 103호라고 보세요. 그러면 어떤 채권을 양도하는지 말을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지하 노래방에 있는 채권의 보증금 3천만 원을 양도한다고 했어요. 101호를. 그죠? 근데 집주인이 그런데 사실은 지하 노래방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사실 3천만 원인데 다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이거를 최근에 얻으면서요. 이 사람이 원래는 2천만 원만 낸 거야. 그리고 계약을 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1천만 원을 주기로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그러면서 그때 1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을 20만 원씩 더 내기로 했어. 그걸 깜빡 잊고 있다가 자기가 3천만 원 양도한다고 했어. 그죠? 그럼 나중에 여기 있는 K는 와가지고 3천만 원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때 내가 깜빡 잊고 1천만 원 얘기 안 했는데 2천만 원만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할 때 이거 잘 봐요. 이거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나중에 그걸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그랬는데 따라서 그 돈을 갚았다, 뭐 상계했다, 소멸했다 말을 해야죠. 또 취소했다, 무효했다 말을 해야죠. 그죠? 예컨대 야 이거 계약했는데 계약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천만 원 보증금 안 가져오면 취소할 거야. 말을 해야죠, 그죠? 한편으로 또 이 양의 채무자가 그 양도인에서 반대 상계할 채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도할 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의 없이 나갔을 때는 결국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양수인에 대해서는 상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말을 근데 그렇게 되면서 4번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B가 지금 주장할, 자기가 어떤 이의 신청을, 자, 보세요. 내가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깜빡 잊고. 그러면 한 번 더 단순 순납을 하게 되면요. 채무자가 양도인한테는 주장할 수 있죠, 물론. 얘한테는 주장할 수 있죠.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를 여기 양도인에게 주장 못해. 그죠? 1천만 원은 갚았다는 걸 주장 못해. 그러니까 얘한테는 3천만 원 갈 수 있지만 얘한테는 그죠? 얘한테는 3천만 원 줘야 돼. 얘한테는 2천만 원 줄 거를 얘한테는 3천만 원 줘야 돼. 그죠? 다행히 얘가 돈이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으면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럼 그런 말을 보세요. 4번에 그런 말을 해보세요. 여기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라는 것은 보세요. 요 채권이 요 B가 줘야 될 그 보증금 채권에 뭐예요? 그것이 성립을 하거나 존속하거나 또는 줄 필요가 없거나, 그죠? 세 가지 경우죠. 그죠? 성립, 종속,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죠. 이 채권을 내가 그래서 생겼어, 그죠? 또는 존속하고 있어. 또 행사 이런 성립, 존속, 행사에 대한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말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나 그 채권의 귀속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채권의 귀속은 그 채권이 이미 이런 말 보세요. 자, 우리가 K1이 이제 뭐 7월 5일 날 이렇게 가서 셋이 만나가지고 채권의 양도 받았습니다. 7월 5일 날 받았어요. 얘가 승낙했어. 셋이 공증사무실 가서 했어. 돈 내가 다 냈어. 그죠? 그런데 집에 딱 오니까 부인이 그래요. 부인이 와가지고 형이요. 저번 주에 뭐가 왔는데, 내용증명 왔는데요. 뭐가 왔던데? 그래. 딱 뜯어보니까 6월 21일 날, 그죠?
다른 사람 Y라는 사람이 요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채권이 이미 양도됐는데 내가 모르고 승낙한 거죠? 그죠?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주장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채권의 귀속은 주장할 수 있어. 이중 양도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나중에 전화 가지고 야 이거 양수 했는데 야 그 전에 6월 10일 날 누가 양도했더라. 안 됐지만 너는 2등이고 그 다음에 Y네. 얘 고소했더니 맘대로 해라는 얘기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K가 야 그럼 내가 말을 했어야지. 아 몰랐거든.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채권의 귀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채권의 귀속 입이 아니고 귀가 안 된다. 하여튼 귀는 포함 안 돼. 이렇게 맞춰줘도 돼요. 하여튼 맞추면 돼. 우리가 시험은 맞추면 돼. 이거 알고 보세요. 여기서 시험 보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거 알고 맞출 거예요? 알고 못 맞춰요. 그냥 맞추는 거예요. 20살 먹어도 몰라도 그냥 귀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맞추면 돼. 그렇잖아요. 맞추면 되는 거지. 뭐 꼭 알고 맞춰야 됩니까? 근데 법무사를 할 때는 알아야죠. 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알게 돼. 왜냐하면 법무사 할 때는 이미 2차를 붙은 다음에 한 거거든 또. 그러니까 그때 알아요. 붙을 때 몰라도. 그죠? 자, 내가 천천히 하지만 그거 잘 보세요. 까다롭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중양도를 막기 위해서, 이중양도를 막기 위해서, 양도할 때는 뭐죠? 확정일자로 통제해가지고, 7월 1일, 7월 5일, 9월 5일 했더라도, 6월 20일 날 확정일자 받은 사람이 먼저 됐다면, 도달주의죠. 예컨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K1이 6월 28일이고 K2가 6월 29일 날 보냈더라도 K2가 먼저 도달되면요. K2 거예요. 발신주의가 아니고 도달대주의니까. 그죠? 그래서 됐습니까? 볼까요? 따라서 이제 4번에 제3자에 대한 대한 요건이다. 지명 채권의 양도는 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제3자, 이때 제3자란 말은 이중 양수인들을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압류권자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할 때 압류, 가압류, 양도 중에서 누가 먼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이 얘기는 채권자, 채무자 간에 서로 짜가지고 날짜를 소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날짜의 소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지나 승낙은 반드시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 요건에 대해서는 보세요. 여기서 제한자라는 것은요. 보통 여기서의 제한자는 뭐죠? 이중 양도한 문제하고 여기에 또 압류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제한자라는 것은 그 채권에 대해 그렇죠. 그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채권에 관해서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갖는 자예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서 뭐요? 자 보세요.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을 잘 보세요. 보세요. K1은 아까 7월 5일에 왔어요. 근데 K2라는 사람은 7월 9일이야. 근데 그 전에 Y라는 사람이 압류가 됐어. 주심이. 그럼 누가 이기는 겁니까? Y1이 이기는 거죠. 한마디로 뭐죠? 이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죠. 이건 혼자 다 갖는 것이지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야. 양립이 안 돼. 그래서 제3자란 말은 보세요. 이 양도에 대해서 이 제3자란 말은 이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선순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가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죠?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이중 양수인, 질권자, 압류 주로 압류나 이렇게 압류한 사람, 주심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질권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 있습니다. 파산한 사람 될 수 있는데, 네, 보시고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뒤에 거.